2월 28일 장전 시장입니다. 이 3대 지수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사실상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기차 업종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호재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저점 반발 매도 심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2400포인트만 되면은 매도 심리가 확대되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의 변동성을 하루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월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연준의 3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2.5bp 0.25%의 기준금리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금리가 최대 5.5%까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 증시 일정에 우리 어차피 연준의 최종금리가 지난 이 점도표에서는 5.3%까지 나왔기 때문에 5.5까지 열어도 된다. 다만 시장이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기간이 필요하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2월달 한 달 전체가 그 시장을 버티기 위해서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연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과 어떠한 이슈가 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몰리던 자금이 단기적으로 멈춰있는 상황이면 특히 최근에 이 항생지수 홍콩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2023년도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증시 1위가 항생이고 2위가 코스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이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번에 이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이런 의문점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 수매수세를 보면은 굉장히 수매수세가 한 번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과연 예상대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중국이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시진핑 주석 이번 3기를 사실상 출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런 중국이란 국가는 사실상 유사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과연 이 중국 경제가 예상대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시진핑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진핑 리스크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양회 결과 이후에 양회에서 어떠한 정책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중화권 시장에 이런 매수 자금들을 축소할 건지 다시 한번 늘릴 수 있을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번 이 하반기가 아니죠. 올해 경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진 것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다른 대부분의 이런 증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률을 일단 5% 이상을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4선을 재도파하고 어제는 105선까지 돌파했죠. 단계적으로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근에 급등했던 이 원달러율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건지 1350원까지는 또 많이 투자자들이 열어두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금융당국이 개입을 이야기를 했죠. 원달러율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그냥 1300원을 가든 1350원 가든 이게 천천히 오르면 되는데 최근에 하루에 막 7원씩 14원씩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뉴스에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제 한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걸로 뉴스가 도배가 안 되죠. 진짜 3, 4년 전만 해도 환율 이렇게 움직이면은 막 외국인들 지금 당장에 시장에서 자금 이탈 유출된다면서 막 금융당 엄청 압박했거든요, 언론이. 근데 지금도 그렇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바뀌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금융당국의 구두개 입으로 인해서 1300원대 구간대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1350원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도 1350원을 돌파하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거의 뭐 1400원 이상이 튀어버렸고 1350원 이탈하면서 12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1350원을 강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달러가 최근에 강세가 된 이유 자체가 또다시 이 새롭게 일본 그 은행 총재가
좀 시장 친화적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럼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중기축 통화인 이제 엔화가 또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엔화가 지속되면은 약세되면은 또 달러로 투자처들이 쏠리겠죠. 최근에 유럽연합은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당분간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무라가 3월에 50bp를 인상한다. 최저금리는 5.75까지. 노무라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장이 좀 친환경이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했고 최저금리를 5.75%까지 제시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라 증권이. JP모건이 메모리 수요 반등한다. 좀 좋은 이야기 놔뒀죠. 그래서 3분기가 좀 넘어가게 되면은 좀 수요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하고는 똑같은 이슈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좀 재밌는 이슈가 나왔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할 거다. 인버스 ETF로 또다시 쓸어 담았으면 사실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뭡니까? 코덱스 200 인버스죠. 꽃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예요. 네, 꽃버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인버스를 꽃버스를 샀고 그 다음에 그냥 코덱스 인버스를 샀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레버리지를 샀어요. 그냥 올리는 걸 샀습니다. 좀 상반되죠. 수익률이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죠. 신용잔고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 증시 하락을 베팅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순매수세는 인버스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아저씨 뉴스가 또 왔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좀 재탕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재자원화 20%, 리사이클링은 20% 하겠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바뀌네요. 리사이클링은 20% 하겠다.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제부터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존도, 중국의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튬이라든가 다른 원자재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뭘 하겠다.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도 주고 정부에 지원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인터내셔널 그룹주들 뭐 많죠.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본다면은, 그리고 폐배터리 발생량이 지금 보시면 알겠죠. 폐체 달수가 2040년도에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폐배터리 발생량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냐면 2035년 뒤에는 여러분들 내연기관차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은 결국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성장주죠. 성장주가 뭡니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익성이 꽃을 피웠을 때는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수익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천천히 모아가면서요. 네, 그리고 오늘 SM 관련된 인수전. 자, 카카오가 사실 SM 인수에 관련해서 공개 매수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실탄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나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9천억 자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 인수를 위한 작업을 할 거다. 지금 카카오가 유증받은 거랑 만약에 이수만 하이브에 대한 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5천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자체 보유 현금이 4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은 빵빵하다. 하이브는 현금 자체가 지금 9천억 정도 구간으로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최대 1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이 최근에 SM 목표가를 25만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SM 그룹주들의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는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좀 마무리 될 건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뭐
3일절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대만 증시가 이틀 연속 휴장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원래는 주요국들이 휴장하면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월 달까지는 흔들립니다. 네, 기업들 실적 발표도 한 대 맞아야 되고 계속 맞아야 되고 3월 달 이제 넘어가면은 초반에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될 건데 그렇게 또 크게 둔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 다만 개별 장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전환사채 데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 종목들이 혹시 여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좀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